앞으로는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. 정부가 하는 얘기도 믿어도 안 되고, 회사가 하는 얘기도 믿어도 안 되고,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하는 얘기도 믿어서도 안 됩니다. 얘기를 솔깃하게 하는 얘기, 혹하는 얘기들은 더더욱더 의심하고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누군가가 나에게 달콤한 얘기를 한다. 집에 가서 와이프랑 가족들이랑 의논해야죠. 그게 만약 들리냐, 그렇게 해도 될지 말지를 꼭 의논해야 됩니다.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. 산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, 얼마나 무서운 건데 덜컥 결정한다고요? 그러면 이제 과거에 저처럼 이제 큰일을 겪는 겁니다. 저는 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가까운 지인에게 큰 사기를 당했죠. 그로 인해서 지난 4년 반 고통 속에 지냈습니다.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. 이제 11월 30일이 선고기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이놈은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.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. 전액을 다, 이 폐금액의 전액을 다 만약에 이제 저에게 건네주면 뭐 집행유예 받겠죠.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실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이놈이 하려고 하는 수작질은 뭐냐, 한 절반 정도 금액은 주고 나머지 절반 금액은 나중에 갚을게라고 공증 쓰고 이제 나몰라라 하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번 선고 때 그냥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려고 이제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. 근데 현실은요, 현실은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올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는 거죠. 뭐 돈을 받는다, 아니 전액이 아니고서는 받을 생각이 없는 거고, 그러면 공탁하겠죠. 근데 공탁은 어떻게 되냐, 이제 피해 금액의 이제 상당 부분, 대부분을 이제 갚아야 공탁을 인정받고 이제 실형을 면하는 거죠. 집행유예 받는 거죠. 이 어설프게 한 절반 정도 이제 주고 집행유예 안 된다는 거죠. 뭐 부분 합의라고 해가지고 뭐 반은 합의 보고 반은 이제 뭐 나중에 갚을게요 막 이러면은 결국 실형을 예를 들어 3년을 받았다고 하면 한 1년 반은 실형을 사는 거예요. 근데 그걸 그놈도 안다 모른다? 안다. 그리고 이번에 선고가 되면은 선고로 끝나냐? 아니라는 거죠. 항소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.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3억이라고 해볼게요. 3억이면 1억 5천 집어넣고 공탁하고 나머지 1억 반, 1억 5천을 만약에 남겼잖아요. 그러면 뭐 실형을 예를 들어 3년에서 한 1년 반 정도만 실형을 받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선고받고 난 다음에 또 추가 항소해가지고 또 금액은 또 좀 더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을 줄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결국 원하는 집행유예를 이제 받으려고 이제 그놈은 수작을 부릴 거다라는 거죠. 뭐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공판 기일도 선고 기일도 뭐 연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처럼 제 선고 기일이 11월 30일이잖아요 11월 30일 날 끝난다 이렇게 이제 마냥 이렇게 믿을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. 그 사이에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놈이 뭐 일부 금액 혹은 상당 부분의 금액을 합의로 시도하긴 하겠지만 그것도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지 언제든지 현재 상황에서는 알 수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.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주저리 드리냐, 함부로 믿지 말라는 거죠.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은 어김없이 기대에 어긋날 수 있다라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? 항상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살아야 된다. 의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.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좋은 일을 누군가가 베푼다 이런 거 없습니다. 이놈하고 제 걸려있는 게 4년 반이라고 했잖아요. 지난 시간들이. 그 4년 반 동안 제대로 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. 그게 지난 시간들의 모습입니다. 앞으로도 별반 다를 바 없을 거다라는 거죠. 그나마 이제 검사가 구형을 하고 이제 선고기일이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보려고 하는 거, 그게 저한테는 이제 그나마 가장 이제 긍정적인 이제 모습인 거죠. 저는 이제 최대한 이제 피해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거, 그게 이제 제 입장인 거고, 뭐 참 씁쓸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갑과 을, 밀당, 협상이 작용하더라고요.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권 공화국이고 이제 가해자들에게 간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엄격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는 저도 이제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알 것 같더라고요. 참 양아치들도 많고 쓰레기들도 많고 별의별 놈들이 다 있더라.
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, 세상에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걸 이제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거죠.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절대로 이런 일을 겪을 리 없다 라고 저도 장담 못한다라는 거죠. 왜냐, 이런 유사한 일을 또 겪을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궁지에 몰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염려해야 되고 더 우려하는 마음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렵고 서글프고 막막하고 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. 왜 이런가,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. 원망스럽고. 근데 지금에 와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건, 이제 사기를 친 나쁜 놈에게 끝까지 이런 하나도 빠짐없이 전액 다 받아야겠다라는 게 지금 제 마음인 거고, 그렇게 해야 지나온 시간들을 뭐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이제 보상받을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. 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웃긴 게, 사기당한 사람들이 그 피해 금액을 뭐 일정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복구하는 경우가 뭐 몇 프로가 안 된대. 한 2, 3% 된다고 하나?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. 그만큼 사기꾼들이 배째는 경우도 많고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라는 거죠. 그에 비하면 저는 4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참 감사한 일인 거죠. 다행인 거죠.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두고 봐야 됩니다. 앞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돈이 들어와야 그래야 회복이 된 거지.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죠. 그리고 함부로 예단해서도 안 되고요, 안심해서도 안 되고, 언제 어떤 일이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조심하면서 산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죠.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삶을 더 대비하고 조심하고 염려하면서 지내야 되겠다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.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. 일은 힘들 수 있지만 일은 극복할 수 있다. 근데 사람이 제일 무섭고 제일 우려스러운 거다. 사람 때문에 큰일을 겪고 사람 때문에 뒤통수 맞고 사람 때문에 인생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.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,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, 최측근이 제일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.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. 앞으로 경제 상황도 더 안 좋아진다는데 사기꾼들과 가짜와 파렴치한 이들이 더 늘어날 거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,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명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만이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또 가족들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고 또 조금이나마 감사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해하면서 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. 사람이 제일 무서운 존재다, 사람을 제일 겁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